자, 우리 LG화학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저런 영상들 좀 시청 많이 해보셨겠지만 2차전지 섹터, 특히 우리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둔화된, 그리고 또 위축된 그런 상태를 캐즘이라고 하는데, 전기차의 캐즘으로 인해서 2차전지의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최근까지 신저가를 계속 달리고 있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76%나 빠진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역사적인 신고가 대비해서 지금 위치까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1%입니다. 진짜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 105만원까지 하던 게 지금 20만원이니까 정말 크게 많이 빠져 있고 심각한 주가 상태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고점 대비 빠진 걸 보면은 정말 처참한 건 맞는데,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부터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구간이냐, 아니면 지금도 매수가 안 되느냐, 우리 이것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왜냐면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면은 그래도 주가가 바닥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있다라는 것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20만원이라는 이 가격이 저렴하냐 저렴하지 않느냐, 혹은 지금부터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지금 잘 모르는데 본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저희 채널 보시다시피 신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좋은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LG화학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데, 일단 메인 사업부로는 비중을 대략적으로 39%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가 뭐죠? 연결이익 기준으로 매출 39%를 차지하고 있는 그 파트가 바로 석유화학 파트예요. 그렇죠? LG화학이 원래 석유화학이 본업이잖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파트의 매출이 현재 39% 정도 발생되고 있다. 당연히 메인 사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첨단 소재 사업이에요. 첨단 소재 사업인데, 이 첨단 소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2차전지 소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첨단 소재 플러스 LG 엔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 요것도 연결 이익에 잡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60% 가깝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석유화학 파트와 2차전지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석유화학을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요걸 좀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담 차관을 도입했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이제 공식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회복과 도약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을 공식적으로 좀 펼치면서 대략적으로 한 20조에서 35조 요 정도 사이로 돈을 좀 풀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기존의 빨간당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안 그래도 국가의 부채가 많은데 얼마나 돈을 더 지금 쏟아부으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럽게 많이 다퉜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는 약간 그런 거죠. 일단 급한 데는 불을 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른 쪽에서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기존의 국힘은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무자비한 돈 풀기 방식, 돈을 애매하게 풀어가지고 효과도 없는 거 풀어서 빚만 늘리면 뭐하냐, 이제 이런 주의였던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재명이 당선이 됐죠.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공약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경기가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불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크지 않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GDP의 전체 규모 대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내수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는 이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 줘야만이 우리가 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이 공약을 지금 바로 1순위로 시행을 해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20조에서 35조 원 정도의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어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푼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을 보여요.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에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이미 업황이 좋아요. 그렇죠? AI라는 모멘텀을 타고서 HBM을 비롯해가지고 디램, 낸드 가격 다 오르고 있고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실상 이미
이미 나홀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이제 6만 원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지간한 거 가지고서 자동차 업황을 막 좋게 만들거나 이런 건 사실 좀 힘듭니다. 경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도 거의 정점에 가까울 때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보이고 또 그 당시에 금리도 많이 낮아져야 돼요. 금리도 좀 저렴해야 우리가 뭐 할부나 리스를 이용할 때 장기 렌트 이런 거 다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얘는 이제 순차적으로 뭐 더 나빠질 건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영업자들을 좀 살려주기 위한 것들부터 따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경기 민감주들 중에 지금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시크리컬 중에서 화학주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화학 케미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화학 케미컬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일단 LG엔솔도 화학 파트가 메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이익 중에 전체 매출의 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책에 우선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첫 번째 파트 석유화학 쪽 은 일단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충분히 업황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첨단 소재와 2차 전지, 그냥 2차 전지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일단은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차 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매우 크죠. 그러면 전기차는 또 우리가 큰 시장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중국 쪽으로는 배터리 판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미국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유럽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유럽 시장이 지금 의미 있게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뭐 최악이다, 캐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단 지금 EV를 중점적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을 놓고 봤을 때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차량용 2차 전지 뭐 전국 글로벌 해가지고 여기 노란색이 이제 미국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미국 표시가 돼 있죠. 그럼 노란색 미국 그래프를 한번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4월 달에 여기가 이만큼이나, 이게 지금 노란색 미국이거든요.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죠. 이건 이제 잠정치라서 이제 쌓여 올라올 것이고, 여기도 우측도 보시면 수출 금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분기 수출액인데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그래프가 확 살아나고 있죠. 자, 일단 이렇게 미국 쪽으로는 데이터가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자, 여기도 보시면 차량용 2차 전지 전국 해가지고 LG엔솔, SK온, 삼성 SDI 일평균 수출 금액과 수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파란색 그래프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측에도 마찬가지고 수출 확정치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10, 20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데이터가 확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일단 맞고, 미국 중심으로 일단 좋아지는 건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거, 영국 쪽으로 지금 5월 달에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일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둘 다 28%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8%, 일반 전기차는 28%,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스페인도 한번 보실까요? 스페인 쪽도 5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일반 전기차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쳐가지고 플러스 138%의 증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료 서비스여가지고 밑에 따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쪽과 유럽 쪽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떻다? 둘 다 증가세를 의미 있게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요건 통과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 말고 다른 품목도 뭐가 있습니까? ESS도 있을 수가 있고 LFP도 있을 수가 있겠죠? LFP 지금 준비 중에 있죠? LFP를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은 ESS도 3원계가 아니라 LFP로 판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시장이 또 커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볼륨이 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낙폭과대 소외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수급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자꾸 공매도가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들어오기는 하지만 오히려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솔직히 여러분들 그래프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각되고 기사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는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저렴한 위치에 있는 주가에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차트에다가 선을 긋고서 여러분들 여기가 매수 타점이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데이터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LG화학을 신규 매수하든 추가 매수하든 그런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은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의 최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는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떤 대응을 하세요 보다도 여러분들이 LG화학의 현재 상태를 좀 점검하실 수 있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인지하실 수 있게끔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으니까 잘 전달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채널 이제 어제부터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